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을 읽는 옛 이야기, 운명야담입니다. 오늘의 운명 시작합니다. 깊은 밤, 한 과부가 강가가 아닌 산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것은 붉은 인장의 오칠상자. 그 순간, 한 머슴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중엽,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 머슴 길수의 용기와 과부 소은이 지켜낸 약속, 그리고 3번의 닭 울음이 열어젖힌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상자의 비밀과 뜻밖의 결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강변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는 잡혀가고 돌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해가 지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깊은 밤, 달빛이 담장을 스칠 때 마을 어귀로 횃불을 든 포졸 3명이 들어왔지요. 그들이 끌고 가는 여인은 젊은 가부 소은이었습니다. 3달 전 남편을 잃은 가엾은 여인이었지요. 길을 비켜라. 낫지 않은 목청이 돌담을 울렸고 집집마다 등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정리하던 머슴 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수는 23의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으나 마음만은 착했고 눈빛만은 또렷한 청년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그때 소은이 넘어지면서 품에 지녔던 것들이 흩어졌습니다. 약초들 사이로 작은 오칠상자 하나가 굴러나왔지요. 붉은 인장이 찍힌 상자였습니다. 그것을 본 포졸의 얼굴이 급히 변했지요. 당장 그 상자를 내놔라. 안 됩니다. 이건 남편의 유품이옵니다. 길수는 그 상자가 보통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붉은 인장.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잠깐, 저 여인은 옆마을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이요. 남편을 잃은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로 이 밤에 끌고 가는 겁니까? 천한 내 놈이 어디서 참견을 것이냐. 추포문이라도 있어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요. 그렇소! 추포문을 보여주시오! 무슨 일로 끌고 가는 거요? 오늘은 그냥 가겠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난 건 아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소은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니로 이 밤은 길이 나쁘니 우선 몸을 숨깁시다. 저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소. 길수는 소은을 뒷산 바위 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나무꾼들이 쉬어가는 곳이었고 밤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은밀한 곳이었지요. 길수는 허리를 낮추어 소은을 먼저 들여보내고 이어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바위 틈은 좁았고 바위는 차가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은의 숨이 얇게 떨렸습니다. 길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소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추우시겠소. 고맙사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라. 2사람 틈새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은의 손끝이 떨리며 돌을 더듬었고
우연히 길수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대로 두게 되었지요. 겁내지 마시오. 내가 끝까지 붙들겠소. 돌의 차가움 사이로 체온이 밀려들었습니다. 고요가 잠깐 머물렀을 때 소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자만은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소중하오. 보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우리 집 앞에 피투성이가 된 아전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길수가 놀라며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전이 숨을 거두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월 보름날 뒷산 고갯마루에서 닭이 3번 울면이 상자를 암행어사께 전해달라. 이것이 백성들을 살릴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런 일이 저는 비록 힘없는 과부이지만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죽은 남편에게도 그 아전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길수는 잠시 침묵하며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그 약속을 함께 지키겠소. 정말이십니까?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곁에 있겠소. 소은은 고맙다는 말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돌기운마저 살짝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의 숨을 견디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가장 깊었을 때 마을 아래서 첫 번째 닭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순간 흐트러졌고 횃불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이요 이제 가야겠소. 두 사람은 오솔길을 따라 뒷산 고갯마루로 향했습니다. 장가지들이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만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 했지요. 고갯마루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거든요. 수수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품격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눈매는 차고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밤에 산길을 택하신 까닭이 무엇이오? 길수와 소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상자를 가져온 건 아니오? 어떻게? 김석 아전이 전해달라고 했던 그 상자 말이오. 그때 암행어사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라 하오. 아래쪽에서 숨어 지켜보던 포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닭 울음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상처투성이에 남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은아 씨, 무사하셨군요. 김아전님. 바로 그 상자를 맡겼던 김석 아전이었습니다. 수고했소 김아전.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 하나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상자를 받아 바위 위에 정중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울음을 기다려야 하오. 그때 숨어있던 포졸 수장이 나타나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들이 꾸며낸 모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 밑에 인장을 설명해 보시오. 어사가 상자를 들어올리며 바닥을 보였습니다.
진짜 관이는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검붉게 변하오. 하지만 당신들이 만든 가짜 서류들의 인장은 어제 오늘 칠한 냄새가 나는군. 그건 포졸 수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낮은 탄식이 번졌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닭 울음이 온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자가 저절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판들이 겹겹이 들어있었습니다. 각 판에는 작은 홈과 점, 구멍들이 새겨져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오자 그 구멍을 통과한 바람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달빛이 그 홈들을 비추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빈 창고에 숨겨진 곡식들, 백성들 것을 빼돌린 기록, 수령이 사사로이 채운 곳간의 위치까지. 모든 부정부패의 증거가 그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 사람들의 신음이 숲에 번졌고 어사의 손짓에 따라 숨어있던 관군들이 나타나 포졸들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저 머슴 하나와 과부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머슴 하나, 과부 하나, 아전 하나. 작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백성의 힘이다. 그 말이 새벽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쌓여있던 마을에 밝은 빛이 찾아왔지요. 어사는 김수혁에게 새로운 포졸수장의 자리를 주고 소은에게는 마을의 약방 운영을 허락하였으며 길수에게는 마을 총관리인을 맡겼습니다. 환호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조용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낮에는 바늘과 곡식자루, 밤에는 장독과 바람, 그 사이에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등에 난 상처는 괜찮으시지요? 돌틈에 그랬소. 소은이 손수건을 감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다치지 마세요. 걱정되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을 길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니.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장독대를 바라보았고 장독의 옥빛이 달빛을 받아 잔잔히 빛났습니다. 마을에는 눈이 많고 밤에는 귀가 많았습니다. 낮에는 덤덤했으나 밤이면 소곤거림이 담장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머슴과 과부가 자주 만난다더라. 소은은 약초를 손질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논둑을 걸어가며 발끝으로 잡초를 꺾었습니다. 어느 밤, 방앗간에서 둘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앗 속 늙은이가 숯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길은 사람의 이름을 바꾸지. 오늘은 머슴, 내일은 다르지. 길수는 짧게 웃었고 소우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비가 얕게 내리던 밤, 소우는 장독 뚜껑을 닦고 있었습니다. 길수가 옆에 와 뚜껑을 하나씩 들어 말리며 소운을 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말이 많소. 소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야 오래 본다 하셨지요. 멀리서도 잊히지 않을 것이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장독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닭이 처마 밑에서 몸을 털고 짧게 울었습니다. 그 무렵 장터에 소금 장수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 이가 고르게 보였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낮에는 소금과 쌀을 샀고 밤에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장독대 앞에서 잘 길들여진 장독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손이 고르군. 시간이 고르게 했소. 그의 웃음이 잠시 굳었습니다. 밤이 되자 약방 뒤 마당에 애매한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맨발도 아니고 가죽신도 아닌 흔적이었습니다. 길수는 등불을 낮추어 방향을 읽었습니다. 발자국은 방앗간, 우물, 장독을 차례로 찍고 있었습니다. 소호는 상자에 자리를 바꿔 숨겼고 길수는 밤마다 마당의 흙결을 살폈습니다. 어사의 사람이 밤에 소리 소문 없이 김석과 길수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장터 빈 창고에서 새 흔적을 보았습니다. 김석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판이 더 있다는 말이오. 길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닭은 그날 밤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늦게 소금장수가 약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떠나시오. 그게 무슨... 소금장수가 얇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 머슴과 당신 큰 화를 입기 전에 떠나시오. 기회를 주는 것이오. 길수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소.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새벽 전, 어사의 하급관이 장터 한복판에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판이 나왔습니다. 홈과 점, 작은 구멍, 바람이 지나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소금장수, 포졸의 심부름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금장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길을 갖고 싶었을 뿐이오. 길은 나눌 때 커지고 훔칠 때 사라지는 법이오. 소운이 마지막 판을 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옵니다. 포줄 무리는 묶였고 소금장수도 결박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낮은 한숨과 안도의 기척이 번졌습니다. 빼앗긴 곡식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지요. 길수는 관청 관리를 맡아 더 많은 마을을 관리했고 소우는 약방을 넓혀 더 많은 약초를 말렸습니다. 낮에는 일, 밤에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었지요. 어느 저녁 소운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더 다가서면... 소운의 뒷말은 길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갈 길은 혼자가 아니오. 같이 걸어주시겠소. 오래 침묵이 이어졌고 소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긴 밤이 접혔습니다. 한 계절이 흘렀고 강가 버드나무에서 새 잎이 돋을 때 길수가 예를 갖추어 촌장에게 혼사를 청했습니다. 김영감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게다. 사람들은 늘 말을 합니다. 저는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길수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말이면 되었다. 그 밤 소우는 창문을 열고 달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얇게 스쳤지요. 멀리 서서 오래 보자던 그 말이 오늘은 가까이 서서 깊이 보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알리듯 닭이 짧게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방아쇠 영감이 장독 뚜껑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닭이 울었습니다. 특별한 악기도 화려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축가가 되었지요. 길수와 소운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에 살며시 마주 닿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운명의설은 이렇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진실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옵니다. 길은 혼자서는 내기 어렵고 둘이 보폭을 맞출 때 비로소 반듯해집니다. 사람은 붙들면 새고 지켜주면 자라나는 법이지요. 이름이 무거우면 가볍게 불러주고 걸음이 흔들리면 옆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달빛이 얇아질수록 새벽은 도톰해지고 첫 시작이 맑을수록 그날의 마음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은 얽히고 끊어져도 끝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등불도 누군가의 발걸음을 외롭지 않게 비춰주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길수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과부 소운을 지켜낼 수 있으셨을까요? 혹은 소운처럼 약속을 끝까지 품고 지켜낼 수 있으셨을까요? 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비밀 또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풀어내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운명여담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운명야담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달빛 아래 숨겨진 깊은 운명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운명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두 복된 운명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